후쿠시마 오염수 콸콸 흘러나오면 우리 집 식탁 위에 방사능 생선.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후쿠시마 오염수 콸콸 흘러나오면 동해 서해 남해 방사능 바다. 그런데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놈들, 저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 1년 동안 마시면 믿어줄게.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알았지? 비데도 쓰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멧돼지 오줌까지 마실 기세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뭐 멧돼지 오줌까지 마실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완전 미쳐가지고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야,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아, 충격 받으셨어요? 아, 정말 그 저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아, 그 정말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김영선 의원인가요? 가더니 갑자기 수돗물을 이렇게 떠먹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또 남자 국회의원이 자기도 짭조름하네. 아, 선생님도 충격받으셨어요. 제가 상당히 비위가 좋거든요. 예. 뭐 음식 같은 거 남들 못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예. 근데 수돗물은 못 먹거든요, 제가. 아니,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아무도 수돗물을 안 먹어요. 아, 그거 되게 더럽거든요. 그렇다더만요. 집에서 예. 이거 키워보셨습니까, 물고기? 아, 예. 키워보면 이 막 이끼 같은 거 그렇죠, 끼어 그렇죠. 있고 막 네. 둥둥 물고기 똥 떠다니고. 네네. 엄청 더러워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청소할 때마다 아우 막 이제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떠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그보다 깨끗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비가 대단히 좋다 얘들이. 네. 그리고 뭐 참 사람이 망가지면 저기까지 망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얘들이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보면 그 자기가 흑백을 전도시켜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뭐 삼성 갤럭시가 뭐 애플보다 좋다 이런 거짓말 진짜로 좋은가요? 하여튼 이게 거짓말이라 치면 거짓말을 치면 이런 거짓말은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를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하면서. 근데 서울이 미국의 수도다.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들한테 막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이 사실은 이쪽에 동아시아에 있지만 미국의 수도거든요. 종교적이네요. 뭐 그걸 설득하려고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기가 자기를 일단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게 예. 안 돼요. 그럼 그걸 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네. 제일 심한 게 자기 모멸감. 내가 이런 짓거리까지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구나. 자괴감, 뭐 그다음에 이제 부끄러움, 네. 분노 이런 게 막 폭발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요. 예. 그러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면 당연히 광적인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기 모멸감이 심하면 나 오늘 망가질 거야. 예.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나 오늘 네. 망가질 거야. 그래서 막 망가지는 짓을 하잖아요. 예. 남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까지 하지? 그렇게 해요.
네. 왜? 자기 모멸감에 극에 달아가면 자기 학대, 자기 공격이 시작되거든.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제가 볼 때는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다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네네. 근데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괜찮다고. 예. 이렇게 흑백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약간 미쳤다.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정신착란이다 저번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그 급으로 네네. 가는 거죠. 야, 그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거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네. 공천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 있겠죠.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네. 그렇죠. 이제 누가 이제 떠먹었어. 이제 약간 네네. 맛이 가서 이제 김영선이가 네네. 순간 이제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예, 예. 먹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보시면 그러니까. 나도 먹어야지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뒤에 그 상인들 표정 보셨어요? 진짜 저는 처음에는 그게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누구는 이건 마신 거 자체가 합성인 줄 알았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가짜 뉴스 아닌가 그랬는데 이건 진짜인데 그 뒤에 서 있는 상인들이 여자분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이렇게 서 있어요. 저것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뭐 이런 느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걸 왜 먹지? 완전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야 그러니까 지금 미친 짓을 해서라도 윤석열 눈에 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오늘 여기 저 채팅창에도 HSK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것들이 왜 저럴까요? 오염수가 방류되면 가족들 걱정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도 그렇고, 네.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기득권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주는 자본가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옛날보다 훨씬 나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싸우는 심리학이라든가 뭐 선생님 책 책에서 싸우는 여러 심리학이라고 차례 하는 이제 책이 그런 있죠. 걸 논증을 네네. 했죠. 많이 나빠졌다 정신건강. 기득권층의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 일반인들은 나빠졌는데 네네. 일반인들이 나빠지는 것은 그냥 우울증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막 이제 무력감에 빠지고. 음. 근데 기득권층의 이 정신건강 악화는 반사회적이에요. 타인을 공격하거나 네. 뭐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아니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병적으로 나갑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건강이 악화돼도 기득권층이 훨씬 더 나쁜 쪽으로 예. 심하게 악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자본가들도 최소한의 인간성, 예. 최소한의 정신건강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자기 자식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곳인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의 이 극우 보수 세력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만. 극단적 이기주의군요. 그렇죠.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더 글로리나 네네, 그 학폭 말씀 하셨지 사건 때도 않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자식들 사람 그 못한다고. 엄마가 네. 딸내미를 그렇죠. 손절해버리는 막판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는 결국 자기 자식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전락한 거거든요. 야, 인간이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되느냐 마느냐 신경 안 써요. 자기만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어허. 자기만 부귀영화를 누리다 살다 죽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까지 망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질문이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자기 자식들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손해를 볼 텐데. 네.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죠. 나 죽고 나서 지구가 멸망해도 난 상관 안 해. 저는 이제 그게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기득권이니까 상관 안 해. 이게 아니라 네. 아예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상관없어. 나만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되면 돼. 수돗물 다 먹을까 원샷 할까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까지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독점 자본가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자본주의를 좌지우지하면서 타락하다 보니까 예. 심각한 정신적 하자가 있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들 보면 황당하죠, 정말.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환경 오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환경을 오염시키면 결국 자기 자식도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뭐 공상과학 영화들 보면 보통 그런 게 나오죠. 네네. 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 했던 택배 기사인가 그것도 재미 없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미래를 다루는 그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디스토피아 뭐 디스토피아로 이런 해가지고 거군요. 지구가 멸망한 거예요. 오염 같은 환경 오염으로. 네네. 그럼 지네끼리만 깨끗하게 도시에서 살아요.
이제 그걸 이제 애들은 꿈꾸는 걸 수도 있죠. 뭐 지구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따로 이렇게 살지. 우리는 오염수 안 먹고. 예. 네. 근데 그 정도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 그 정도. 그러네. 그 정도면 다행이다. 네, 자, 얘들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그냥 일신의 쾌락을 즐기다가 네네. 죽으면 남들은 다 죽든 말든 내 자식 뭐 신경 안 쓴다. 아,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게 없군요. 없어요. 그런 정도까지 생각이 아니, 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이 오염수 문제의 배후에 사실은 이제 미국이 있다고 다들 이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IAEA 때문에 인정하죠. 더 그게 이제 좀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방류를 하면 미국까지 갈 건데 미국은 왜 저러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이해가 되죠. 아,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그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네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네. 돈 룩업인가 하는 영화. 돈 룩업, 네네. 넷플릭스에. 예, 저희 그 싸대기에서도 한 3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 네. 영화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주 신랄하게 그걸 비판한 거예요. 아, 독점 그 자본가들이 예, 가진 자들의. 어떤 사람들이냐. 네네. 독점 자본들은 기본적으로 본성이라는 게 자본가의 본성이라는 게 있죠. 자본가의 본성은 이윤 추구입니다. 한번 이윤 추구에 빠져들면 그 다음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네. 온통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예. 그러면 일단 현실 인식 자체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개인 이기주의에 휩싸이게 되죠. 예. 뭐 다른 기업 다 망해라. 뭐 그걸 바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예. 자기 기업만 잘 됐으면 어허. 좋겠다.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그거를 치닫는 것이 오늘날의 말기 자본주의 증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먹든 말든 일단 여기서 이제 한미일 내 꼬붕들 딱 체제를 구축하는 거 이게 지금 최선의 목표군요, 그냥. 다른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930년대만 하더라도 네네.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의 대두로 네. 인해서 자본가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네, 공황도 왔고요. 네, 공황도 발생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부의 재분배, 즉 평등주의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부자들한테 세금 엄청 때려가지고 다, 야, 걷어내. 이거 이제 서민들 좀 나눠줘. 왜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인마 우리 사회가 망하는데. 체제 자체가 망하게 생겼어요. 체제가 지금. 무너지는데. 체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체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네. 설득력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평등주의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뭐 수정주의 이런 게 나오는 거 그렇죠. 수정 자본주의가 수정주의가 나오고요. 나오고 자본주의 황금기가 시작됐죠. 예. 가장 평등했던 시기. 아. 그게 40년대 이후부터 70년대까지 30년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황금기라고도 부르고 뭐 피케티는 영광의 시대 이렇게 불렀죠. 근데 그게 그냥 황금기가 온 게 아니에요. 네네. 이 극단적인 불평등 때문에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자본가들이 체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세율을 부과합니다. 최고세가 네네네. 영국은 98%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 980만 원 세금으로 걷었다. 엄청나네요. 네. 아니, 그래도 많이 보는 거니까 지들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다 가져온다는 걸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평등 수준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자본주의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건데 고도 성장.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자, 근데 오늘 성장한다는 게 선생님 간단한 거네요. 가진 자들이 좀 내놓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를 재분배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나다면서요. 네, 지금 지금 뭐 저 불평등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미국의 슈퍼리치 50명이 미국 국가 재부의 50%인가? 와. 20명이죠. 50명이 이제 확실치 네, 않지만. 그러니까요. 하여튼 50%를 갖고 있어요. 네. 미국의 10%가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불평등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그러네요. 그럼 이걸 내놔야 되는데 네네. 안 내놓으니까 소비는 없고 어허. 자본주의는 위축되죠. 네. 이렇게 이제 막판에 몰리면 자본가들은 더욱더 불황이고 안 되니까 이윤 추구에 매달려요. 더더욱. 더더욱.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그레이트 리셋을 할 만한 네네.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식견이. 아, 브레이크가 없군요. 체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양보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아, 식견 자체도 없어져 버렸다 그게 이제는. 없었어요. 그냥 내일이 없네요. 그렇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미국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어허. 이렇게까지 탐욕을 계속 추구하면 미국은 무너진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리차드 하스인가요? 그 네. 외교협회 네네. 장? 그 사람이 굉장히 극보수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어허. 근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금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불평등 같은 문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아, 요지부동. 예,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대대적인 부의 재분배를 하자라든가 평등주의 정책을 피자라 이런 목소리 전혀 안 나오잖아요. 야, 이 기득권들에게 이미 오염수가 다 뇌 속에 방류가 돼버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네요. 기득권들이 계속 지구를 지배한다면 인류의 네. 지배자가 된다면 예. 환경 재앙은 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좀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왜 미국이 아무리 패권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지네 앞바다까지 이게 오염이 되는데 왜 저럴까지 궁금했거든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수돗물을 떠먹는 걸 보고 일본에서 야 저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일본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러면 오히려 반일 감정이랑 이런 게 더 심해질 텐데 차라리 후쿠시마산 생선을 좀 먹어주지. 네, 일본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와중에 뭐 장제원이 또 수산시장을 갔고요. 또 정부의 뭐 우동식이라고 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후쿠시마 세슘 우럭이 우리 연안에 못 온다. 네. 그럼 뭐 걸어서 올 줄 알았나 여기까지? 근데 야, 진짜 이 사람이 이 네네. 우럭을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그래요? 네. 우럭이 올지 안 올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거예요. 걸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럭이 직접 여기까지는. 우럭은 헤엄치잖아. 올 수 있습니까? 바다가 통해져 있는데 뭐 네. 국경이 있어요? 이 물고기들이나 이 새들이 얼마나 네.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요. 네. 뭐 자기가 뭐 세슘 우럭을 한국 근해에서 못 건졌다고 해서 안 온다고 단정한지 모르겠지만 이 무식한 말이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 물고기나 이런 애들이 대단해요. 돌아다니는 네. 게 예. 자연계는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나로. 게다가 이제 모기 사슬이 또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요. 사실 문제는 심각한 건 그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공색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색하기 지금 이를 데 없는 건데요. 일단 저 수돗물에서 저희들이 정말 생각하기 억지로 짜내서 지금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라서 지네들도 힘든 거예요. 말하는 예. 게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지금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옛날에 운동권이었다고 변절한 작자들, 네. 함웅경, 뭐 민경우 이런 애들을 앞세워가지고, 네. 뭐 오염수 문제는 반일 민족주의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게 이 좀 반일 반미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지금 보니까 소녀상 앞에도 뭐 반일 반미는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플랑을 들고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야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 과거에 한국에 그래도 그 매국 보수 세력 네네. 이 그래도 최소한의 정신 건강은 있었고 네.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고 봅니다. 예.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보수의 뭐 좀 핵심이다 네네. 이렇게 느끼면 어느 정도 품격을 지키려는 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품격조차도. 네, 예를 들면 뭐 전두환이든 박정희든 나름대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도 했어요. 예. 그리고 상대방이고 적이고 그렇지만 좀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 쓰려고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면.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 쓰레기들 네. 하고 거리를 좀 두려고 그랬어요. 최소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아하.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한 거죠. 정광훈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야야 쟤네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어. 네네. 좀 저리로 가라 그래. 네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옛말이고 지금은 그 쓰레기들을 다 갖고 데려오잖아요. 거의 뭐 그 쓰레기들이 좀 정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정권과 국힘당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차별성이 없어, 차별성이. 뭐 나보다 더 나은데? 정광훈이 너랑 나랑 뭐가 달라 똑같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인간 쓰레기 집합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집착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뭐 함은경 예. 같은 쓰레기들, 네. 인간 쓰레기들을 데려다가 이런 그러니까요.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네. 듣고 앉아있고. 옛날 같으면 쪽팔려서 못 들었는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왜 걸 들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함문경이 강의를 했고 또 곧 민경우가 한대요. 국힘당에서 다 앉아서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들이 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아. 야 우리가 어떻게 저런 운동권 쓰레기들 변절자 쓰레기들한테 강의를 들어야 돼 예. 이랬는데 지금은 지네도 똑같으니까. 네. 그렇군요. 이 쓰레기 집합소다 이런 거군요. 지금 IAEA가 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 판정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걔네들은 그렇죠.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이거를 이제 방류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기준을 잡아준 건데요. 그것도 네네. IEA가 정한 기준에 의해만 안전하다는 거죠. 네네 그런 거죠. 네, 이렇게. 게다가 근데 이제- 일본이 준 자료만 갖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번에 이제 더 탐사에서 네. 파헤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중국 언론에서도 받아 썼던데요. 네. 그 지금 이 IAEA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은 다 이제 이 IAEA 이것들이 결국은 또 뭐 국제기구라고 하더니 뭐 미국 일본에 완전히 그냥 똥개들이구나. 네. 뭐 이러고 있는데 국힘당에서는 이 발표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선생님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건 뭐 우리가 뭐 겸허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야, 감히 국제기구 앞에서 딴소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겸허히. 나쁜 짓 했을 때 보통 쓰는 표현인데요. 그런 거죠. 그죠. 잘못했을 때. 네, 잘못했을 선생님 때. 제가 선생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염수 방류를 해야 되겠군요.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 형편없어서 국어 능력도 이 한국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네, 한국어의 능력도 언어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적절하게. 그러네요. 이 IAEA가 예. 미국의 하수인이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네네.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국민들도 그 정체를 알게 돼서 전 좀 그런 점은 차라리 다행이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국제기구 그러면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있었죠. 야 국제기구는 다 이제 공정하고 예. 중립적이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예. 이제는 윤석열 덕분에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면은 서울대 나도 다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IAEA 이번에 이 짓거리들 때문에 국제기구라고 해서 다 그렇죠. 공정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IAEA는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던 기구들이죠. 네. 과거부터 특히 이제 북핵 문제 때 북에서 그러니까 엄청 싫어했죠. 예, 북한 그 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늘 최선봉에서 싸운 게 IAEA 맞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국이 화해해야 되면 IAEA가 또 괜찮다 그래요. 아. IAEA가 항상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네. 미국이 이 나라를 쳐야 되겠다. 그런 핵 문제를 선봉에 걸고 놓고. 들어가. 그 다음에 이 나라랑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핵 문제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하수인이고 또 일본에 이번에 뇌물도 먹었다. 그러니까요. 일본하고도 유착돼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국제기구들이 대체로 유엔에 이제 기초에서 만들어진 국제기구들이 거의 유엔 자체가 그랬지만 네네. 과거에 미국의 거수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바뀌는 중이죠. 손 들어 그럼 손 들고 내려 그럼 내리고 그렇죠. 이러는 거의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네. 조금씩 바뀌는 중이긴 한데 예. IAEA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예. 미국의 영향력이 들어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미국이 덜 중요한 국제기구에서는 도망쳐서 빠지거든요. 예. 예를 들면 돈을 안 내요. 음. 그리고 탈퇴했다가 들어갔다 막 그래요. 아하. 별로 안 중요한 거. 네. 예를 들면 유네스코 뭐 이런 거 있죠. 예. 또 환경보호와 관련된 거 이런 데 안 들어가요 잘. 네. 거기는 영향을 행사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허. 근데 IAEA 같은 건 꽉 잡고 있는 거죠. 아.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압박할 수 있고 그렇죠. 핵 문제로 압박할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게 IAEA가 이게 한반도랑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죠. 북은 핵으로 공격하고 남쪽은 뭐 오염수로 공격하고 이러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 정권이 지금 이제 뭐 일배화되고 있는 극우화되고 있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일배죠 뭐. 예, 그 관련해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을 바꿨어요. 근데 통일부 장관이 일배. 북한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네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통일부를 이름을 좀 있으면 바꾸지 않겠어요? 예. 뭘로 바꾸죠? 점령부. 점령부. 아니면 전쟁부. 전쟁부. 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통일부가 해왔던 역할은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예. 통일 여기 이제 기여하는 그런 어떤 정부기구로서 역할을 해왔고요. 네. 이 통일부가 존재했던 것은 계속해서 남쪽 정부의 통일 정책이 예.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 정책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 처음에 무력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잖아요. 네네. 이승만.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미국이 북쪽과 휴전 협상한다 그럴 때 길길이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제 하지 마라. 네. 힘도 없으면서 계속 이제 개겼단 말이죠.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 네, 전쟁으로 먹어야지 저거를 왜 놔두냐. 형님들 제발 한 번 힘을 더 써줘. 이랬는데 미국이 그럼 자식아 넌 빠져.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에 사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남쪽이. 네네네. 그래서 휴전협정에 보면 미국, 북쪽, 중국 이렇게 돼 만내 있죠. 있어요. 남쪽은 네.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이가 나는 안 해. 끝까지 개겼고 네. 임기 내내 무력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북진 통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봉암 선생이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가 예. 그걸로 사실은 간첩으로 돌아가신 몰려서 거죠. 네. 사형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승만이 물러나고 박정희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노선을 바꿔요.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하다, 어렵다. 설사 되더라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예. 이걸 인지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국력에서 밀릴 때입니다. 네. 국적이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강할 때죠. 네. 그러니까 뭐 군사력도 그랬고 60년, 70년대 네. 경제력도 그랬고요. 네, 네. 그래서 박정희가 북에 대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어. 그러니까 시간 벌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던 거죠. 아하. 지금 부통 우리가 불리하니까. 네네. 그리고 만약에 실상이 공개되면 남쪽 사람들 다 이제 통일하자 빨리 북쪽처럼 네네. 하자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오히려 또 원조를 좀 많이 해주고 그랬나. 남쪽에 원조를 많이 그러니까 하죠. 원조를. 미국이. 네네. 위태로우니까. 쇼윈도를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어허. 그래서 박정희가 평화통일로 합의를 하죠. 북쪽과. 그게 이제 7.3 운동성명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 어제 네. 7월 4일. 네. 네네.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독재 정권들도 이걸 깨지는 않아요. 네. 특히 평화를 깨지는 않습니다. 아하. 평화 통일 노선 계속 추가하죠. 헌법에도 써 있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승만을 찜쪄먹을 아. 이제 희대의 전쟁광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일명 또리 장군이 아니라 도리 장군. 네. 뭐 머리가 돌인 장군. 네. 머리가 도리 장군.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그동안 전통적인 네. 평화 통일 입장을 버리고 그러네요. 무력 통일, 자체를. 무력 통일로 전환한 중인 거예요. 아. 자, 이거는 대단한 이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 거다. 교체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영호로 갖다 박았다. 예. 이 김용호가 한 말들을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북한 정권 타도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복 세력이라고 체제 전복 세력들에게 카펫을 깔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2018년에 있었던 그 일제 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는 네. 반일 종족주의적 사고다. 네. 그다음에 위안부는 스스로 선택한 거다. 이 정도면 정말 죽일 놈 아닌가요? 죽일 놈? 이게 한국의 그 뉴라이트들, 네네. 극우들. 예, 그래서 원래 이 뉴라이트가 등장했을 때는 네네. 한국의 극우 보수들이 거리를 뒀잖아요. 네. 완전 미친놈들이다 저것들은. 아하. 상대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뉴라이트는 약간 그 극단에 치우친 별종처럼 취급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완전히 전면에. 이쪽이 똑같아진 거죠. 오히려. 그래서 유승민 정도가 지금 거기서 딴소리하는. 네. 그러니까 정통 보수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정도고. 정말 유승민도 바본데. 유승민. 그놈도 진짜 이상한 놈인데 완전히 친미주의자다. 네, 그런데 걔 중에 머리가 그래도 걔가 제일 나은 놈이 돼버리는 그런.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와. 완전 뉴라이트화, 일베화, 예, 이렇게 쉽게 하면 골빈당화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예, 보면서 예. 얘들이 그래도 서울대도 나오고 네. 뭐 고시도 붙고 이런 애들인데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또 사고력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못하냐 하는 것은 네네. 사실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허.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병들었냐 건강하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좋으면 좋을수록 네. 현실 인식 능력이 우수해요. 반대로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현실 인식을 잘 못하죠. 예를 들면 네. 최악의 정신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게 조현병이란 말이죠. 네네. 정신분열. 어허. 그 사람들 현실 인식 제대로 합니까? 완전히 현실 인식을 못하게 돼서 망상 속에서 자기의 쉽게 얘기하면 내면 세계. 네. 그러니까 현실과 상관없는. 그거를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가상세계를. 가상세계.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로부터 분리돼 버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극단에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그 지식은 완전히 간데 없겠군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네요. 지식 같은 지식이 게. 그 있어봤자 작용할 수가 없는 거네요. 작용 못하죠. 그 지식을 망상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죠 오히려. 오히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는 서울은 미국의 수도야. 이렇게. 잠깐 나와 있어 이제 한국에 뭐 이제 출장 나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더럽다. 뭐 병적인 욕망을 가졌다. 네네. 그러면 현실 왜곡을 거의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박을 하는데 네네. 분명히 잃을 게 뻔한데 계속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딴다고 굳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이긴다고 믿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죽쓰고 있죠. 죽쓰고 있죠. 이것도 현실인식에 실패한 거죠. 나토 제발 좀 이번에 좀 초청해달라고 어제 막 간청을 하던데요. 근데 안 해줄까? 미국은 안 돼! 그랬는데요. 아, 미국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 예. 뭐 아프간이든 어디든 간에 쿠바 등 그러니까 현실인식이 불가능해진다. 이게 욕망이 그러니까 눈을 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연애할 때 초반에 콩깍지 씌인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미친놈이다 다 좋게 보이는. 네. 그래서 결혼하니까 하고 보니까 완전 미친놈이네. 네. 그럼 나중에 내가 그때 그걸 왜 못 봤지? 이러면 콩깍지가 씌어서 못 봤어. 그래 얘기하는데 그게 네. 욕망이거든. 아. 그때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게 그 사람과 빨리 연애해서 어떻게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네. 다 좋게 보는 거야 해석을. 예. 근데 그런 욕망이 없으면 보이거든요. 어허. 이상한 놈이라는 게. 네. 이게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욕망이 이 흔들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감정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국힘당 뭐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네네. 정신건강이 다 나쁘니까 그리고 욕망도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얘기를 조금 노래 한 곡 듣고요.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일배인가 했는데 진짜 일배였어. 종전선언하면 반국가 세력이래.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그럼 전쟁에서 다 죽자는 건가? 다 죽으면 국가가 뭔 소용이야. 나라 말아먹는 네가 반국가 세력. 이러다간 다 죽어. 퇴진이 답이다. 또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이거 정말 반스 목사 뺨치겠어. 이거 정말 일베들 뺨치겠어. 21세기 방공투사 납시였어. 자칫하다가 전쟁하시겠어. 어떻게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 무턱대고 방공놀이 하나 본데. 너는 우리 국민들을 잘못 봤어. 너는 이미 끝났어.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또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 마누라 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당장 꺼져라. 오, 퇴진이 답이다. 예, 선생님.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싸대기가 되겠습니다. 네. 종전 선언을 노래하고, 네. 그래서 제가 종전 선언을 노래하는 방송을 한번 해야 되나? 그래, 그래서 하셔야 들었고요. 되겠네. 예, 저희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죠. 예, 제가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파시즘 내지는 전체주의의 네. 특징이 뭐냐? 음흠. 집단주의를 가장한 개인주의거든요. 네, 집단주의 가면을 쓴 개인주의.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은 네. 극소수 진해 세력, 네, 윤석열 일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놈들이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야지. 국가를 그럼 팔면, 그렇다고 해야지. 국가를 팔면 안 되죠. 자기들이 국가이냐. 예.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아하. 국가를 참칭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단체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국가를 참칭하거나 네. 국가를 뒤집을 이제 변란을 획책하거나. 이놈들이네요. 예. 근데 지휘 통솔 체계가 있는 아하. 단체. 그대로네. 반국가 단체거든요. 아, 이놈들 이거. 그러니까 딱 맞아요. 국가를 변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참칭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일당이야말로 어허. 국가 참칭죄. 예. 지금 반국가 단체에 딱 해당돼요. 지휘 통솔 체계도 확실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윤석열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욕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야. 항상 이제 윤적윤. 예, 막 윤석열의 적은 욕하면 윤석열이다. 자기를 얘기하는 아. 딱 자기 얘기.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반국가 단체, 뭐 반국가 세력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은 예. 윤석열 일당이다. 아하.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뭐 윤석열은 머리 나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못 할 거고, 뭐 반국가 단체는 국가보안법상 네. 북한이란 말이죠 사실상.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반국가 단체면 남쪽에 있는 애들은 뭐냐? 반국가 세력이다. 아. 그래서 이제 또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세력으로. 그래서 북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네네네. 보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야죠. 전쟁을 하겠다. 네,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쟁, 심각한 얘기네요. 이게. 심각한 얘기죠.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네. 종전선언 10일 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좀 생각할수록 심각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건드리겠다는 얘기는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력 통일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고 어떻게든 전쟁을 해서 북을 점령하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일종의 저는 과대망상이 있다고 봐요. 그 점에 관련해서는 예. 윤석열 일당이 또 네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북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라는 과대망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형님 믿는 거죠. 우리 형님도 요즘 영심을 못 쓰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 그걸 모른다. 또 말더라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아, 자기 망상이 있으니까. 예, 자기 욕망이 있으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선택적 정보만 이제 가지고 오겠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 못해요. 객관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군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왜곡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현실을. 예.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피지배자들, 네. 민중들, 네. 국민들이 현실을 왜곡할 이유가 적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세상을 바꾸려면 진실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곡 같은 거를 싫어해요. 객관적인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네. 불리한 것도 그대로 인식하려고 그러고. 아하. 근데 이 지배자들은 세상을 바꾸기 싫어하잖아요. 네네. 바꿀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진리나 진실에 절박하지 않죠. 오히려 그게 불편하니까 탄압하고 왜곡하고 부정하려고 하죠. 네네. 그런 데서 제가 볼 때는 북과의 관계에서 윤석열이 심각할 정도의 망상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무력으로 북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거는 그동안에 그 미국이랑 북한의 오랜 대결을 통해서 봤을 때도 미국도 지금 그러지 못한 건데요. 그죠? 네, 못하죠. 미국도 그런 망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는 못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오히려 북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지금 네네. 관심이 집중돼 있지. 얼마 전에 그것도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국가적으로 지금 뭐가 네,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 핵이 있는데 이게 우리를 바로 쏠 수도 있고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더라고요. 바로 쏠 수도 있고 방어로 쓸 수도 있고 강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강압적으로 쓸 것 같다 우리한테. 이렇게 강압적, 이제 우리를 이제 쉽게 하면 협박하고 핵으로 압력을 네, 좀 아까 그렇게 가하고. 인식을 하던데 미국조차도. 네, 그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소극적으로 인식한 거긴 하도 네네. 최소한 미국의 기조는 북을 전쟁으로 점령하겠다는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미국도 포기한 걸 이제 윤석열이 예.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자유총연맹 창립식에서 발언한 이 반국가 세력 발언, 종전선언을 노래한다. 이거 다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기존에 이제 평화통일 노선을 걸었던 정권들에 대한 완전히 그런 그 뭐라 그럽니까? 좀 대결, 부정 대결.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 이 존립을 지금 지키고 지금 무너진 지지율들을 좀 그거라도 좀 집토끼라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만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북한을 이거는 무력 통일하겠다는 네. 무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망상에 지금 사로잡힌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더 끔찍하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 예전에 최순실이가 그 전북 정을 쳤더니 예. 내년에 통일된다. 맞아요. 그랬더니 또 국정원이 마지막 만찬에서 맞습니다. 다음번 축배는 평해설에 건배사할 때 그렇게 했죠. 건배사를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거의 그런 급으로 흘러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어디 천공이 뭐가 말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또 이게? 그거 모르죠. 그때도 최순실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최순실이 점쟁이한테. 그러니까. 믿는 점쟁이가. 뭐 5년 안에 통일된다고 그랬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뭐 통일은 이제. 대박이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 신나가지고. 근데 그때는 뭔가 저희들도 야 통일은 대박 그거 맞는 말인데 저거는 제가 선점하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 거기도 이제 네. 무력 통일이었는데 이건 아예 대놓고 아니 그때는 무력 통일보다는 네네. 스스로 망한다고 본 거예요. 북이 네, 스스로 망할 거라고 본 거예요. 꼭 전쟁을 우리가 점령하겠다고 보다는. 네. 어차피 무너진다 쟤들은. 어허. 오래 못 간다. 네네. 제재가 이제 계속되고 그러니까. 아, 근데 미국 이건 제재가 있으니까. 지금 달라요. 윤석열이는. 스스로 무너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마치 그 6.25 전쟁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이제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전쟁이 나면은 자신들의 반정부 세력, 반국가 세력들을 다 척결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학살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보도연맹 사건이고 그게 20만인가?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끌려가서 죽었다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진보에 대한 탄압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지금 이재명 대표랄지 아니면 뭐 야당 뭐 조국 뭐 이런 이 전반에 이 탄압에 대한 명분도 세우면서 실제로도 이런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제일 좋은 것은 꿈꾸는 거는 네네. 거의 이제 남북 간에 총탄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시 상태 선포할 거고, 그러네요. 계엄령 선포할 거고, 그러네요. 싹 잡아놓겠죠. 아니 계엄령 선포 말씀하시니까 그럼 누구였습니까? 전에 그 박근혜 때 계엄령 그거 작전 짜다가 네. 이놈 잡아들여 그랬더니 뭐 도망갔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또 석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네. 그래서 이게 야 이건 이 윤석열이 뭔가 이놈하고 좀 뭔가 거래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촛불항쟁 같은 게 터진다고 계엄령 선포하기 힘들어요. 네네. 그때도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그놈이. 아.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안 된다 그랬을 거고. 네네. 근데 촛불항쟁에 대해서 윤석열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하는 것은 무리이죠. 근데 북이 도발을 해준다든가, 뭐 분쟁이 발생해서 총탄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러면 선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뭐 옛날에는 이제 북에 가가지고 좀 총 좀 좀 쏴주세요. 이렇게 뭐 말을 하고 북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됐지만 예, 지금은 사실상 조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쏴놓고 이거 북이 쏜 거다 이럴 수도 그럴 있는 수 거고 있다는 그때 거죠. 그 강릉에서 그 뭐였으면 네. 천공 아니고요 천궁이었던가요? 미사일이 거꾸로 돌아온. 네, 거꾸로 돌아온 거. 그거 북에서 쐈다고 해도 사실 뭐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우리 미사일이 뒤로 날아와서 떨어질지는 네,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위험이 제일 걱정된다 이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막판에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 이건 제가 지금 완전히 대본에 없는 얘기들이어가지고 네. 좀 충격에 제가 좀 빠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도 전쟁을 일으킬 때는 꼭 그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럼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통킹만 사건이랄지 예. 뭐 마치 진짜 노무교 사건 일본. 일본도 그렇고 마치 그 중일전쟁. 중국이나 네. 베트남이 미국이나 먼저. 일본을 친 것처럼 했는데 자기들이 사실은 그랬던 맞습니다. 거지 다 그랬죠. 않습니까? 스페인 전쟁 할 때도 그랬고. 제가 말도 더듬네 이제 놀래가지고 그 미국 전공이에요, 사실은. 아니 선생님 그럼 이러면은 이게 지금 아주 임박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럴 얘네들의 그 전쟁 유도가 그 위험한 지경이라는 거죠. 이걸로 총선을 치르려고 그러나 이놈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완전히 전시체제로 만들어 놓고 그게 윤석열의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이제 한 방에 정리되잖아요. 지금 막 머리가 쭈뼛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는 거기까지 나갈 때 근데 미국이 그거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느냐가 또 이제 변수긴 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윤석열이 총질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북에다가 총 좀 쏴줘 그러면 총을 안 쏘고 이제 미사일 쏠 거란 말이에요. 핵미사일. 설령 쏴준다고 하더라도 전술 미사일을 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이 다르잖아요. 지금 옛날하고. 예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만약 그쪽으로 계속 치달을 때 거기 합세하느냐 네네.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예. 거기서 어떤 이제 자세를 이제 어떻게 취하느냐. 판단을 할 거냐 미국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어제 제가 제 촛불행동 TV에서 그 원자력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이신 이정윤 선생님 모시고 대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이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 시민들이 오염수 문제를 다 나쁘다는 거는 알지만 뭐 그럼 어떡하냐 그럼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런 네. 자포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일본의 가짜 집단주의 네, 이게 맞습니다. 떠오르면서 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이놈들이 지금 이렇게 정부를 국어화하고 네. 완전히 관료들을 지금 차관으로 자기 네. 칼잡이들을 내세워가지고 장관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노조들과 관련해서 뭐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더라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 과정들에서 완전히 한국을 일본화 시키려고 하나. 너희들이 아무리 도전해도 절대 이제 안 돼. 그래서 저는 정권 재창출만이 아니라 네. 아예 그냥 일본식으로 장기적으로 그냥 완전히 저렇게 무기력한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죠. 파쇼 체제. 예, 파쇼체제 그러니까 영구 집권이죠 진짜 말하자면 네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 정도가 아니네요 이게 꿈이 더 커요. 더 크네요. 네. 와. 근데 이거 이제 이 불장난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민족을 다 그렇죠. 불사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이죠. 야 이거는 진짜 예. 뭐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네 윤석열 빨리 빨리 근데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지금까지 흐름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예, 고조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예.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일관된 계속. 목표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전쟁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 흐름으로. 아, 전쟁으로 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북에서 그걸 보고선 그렇게 윤석열이가 그러는구나. 귀여운 녀석 이러고 있겠어요? 예. 이 새끼가 미쳤나 하면서 대응을 네네. 하겠죠. 상응한 대응을.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그러네요. 망상에 빠져가지고. 예. 이제 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다음 진행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정치를 좀 차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 이거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돼버리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정부에 지금 그 세우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 박인환이라고 하는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르쳐서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김채환이라고 하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된 이놈도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들을 생체 실험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용해 먹었다 좌파들이. 뭐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무슨 전쟁 내각 아니에요? 이 정도로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재인이 간첩이다까지 할 정도면은 그렇죠. 도대체- 전시 상태 되면 잡아서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저랑은 뭐가 되는 거죠? 간첩 중에서도 아주 악질 간첩.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종전선언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때 국민들의 80%가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중에 80%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부시도 잡아야 돼요. 부시 그다음에 트럼프. 트럼프. 부시도 제일 먼저 얘기한 정전선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부시예요. 네네. 그러니까 부시도 잡아야 되고 트럼프도 잡아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 지가 간첩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던데 지도 잡아들여야 돼. 자기의 적은 자기군요. 항상 이래요. 윤석열의 적은 항상 남을 욕하는데 결국에는 보면 자기 욕하는 거야. 그런 데는 재주가 있어요. 예,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전쟁 나게 생겼습니다, 진짜. 우리 저 초심님이 늘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자유총연맹에서 한 연설,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군요. 이거를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더 좀 그런 게 좀 압박이 와가지고 제가 좀 방송 진행에 약간 좀 혼선이 지금 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김건희가 네.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제2회 여성 기업 주간 개막식에 참가해가지고 저 또한 기업인으로서 불철주야 치열하게 일하는 경험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뭐 MB식인데요. 근데 뭐 주가 조작하는 게 기업인이에요? 네. 그럼 뭐 기업인이라고 자랑할 만한 건 별로 없잖아요. 뭐 지가 이제 코바나 컨텐츠 뭐 했다는 건데요. 코바나 컨텐츠, 네네. 구멍가게. 네. 그럼 다 기업인이게. 저도 네. 기업인이에요. 예. 저도 옛날에 자영업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럼 가서 연설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서. 그렇죠. 저 네. 기업인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쪽팔려서. 네. 그러니까 이게 MB 생각난다 하셨는데 네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명박이 유명했던 게 그거죠. 네.
이 새끼가 안 물어봤는데 우리가 네네네네. 안 물어보는데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꼭 얘기해요. 내가 나도 해봐서 하는데. 해봐서 하는데.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 얘기를 꼭 붙이잖아요. 그 뭐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잘나치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 상황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 나도 안다. 네네네네. 열등감 같은 게 느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열등감도 있는 거군요. 이명박은 열등감의 화신이죠. 이명박이. 예.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 쩌는 인간이죠. 아, 그래요. 뭐 제가 이명박 글 쓴 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닐 것 같은데 네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난하게 자랐다? 네, 가난하게. 아, 네네. 네, 찢어지게 가난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난하다고 다 열등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 가난에 대한 태도. 아, 가난에 대한 태도. 네. 자식에 대한 사랑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네네네. 가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맨날 신세 한탄하고 애한테 야, 돈이 없어서 못 해줘 임마. 돈 없어서 우리가 이 모양의 꼴이야. 네. 그 다음에 부자들 앞에 가면 막 비굴하게. 그러면 애가 뭘 느끼겠어요. 열등감 안 느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죠. 돈이 없어서 부모가 날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돈에 집착.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구나. 이런 네네.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예. 근데 부모가 돈이 없는데도 항상 명랑하게 낙천적으로 살면서 네. 용감하고 씩씩하고 야 돈은 없을 수도 있지 뭐 돈 네. 없어 돈 없으면 뭐 어떠냐 사람은 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 거지 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부모 사람 나고 돈 났지.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해요. 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사람은 가난을 열등감의 원천으로 느끼지 않죠. 즉 열등감이 생기지 않죠. 그렇군요. 또 돈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영 전 회장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어릴 때. 네네. 근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명박 부모하고는 달라요. 어허.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가 네. 가난한 농부인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기를. 사람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네네. 착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부자 앞에서도 주눅 들고 막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그 아버지가 또 이제 물론 정주영 회장을 사랑해줬죠, 어릴 때. 네네. 충분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은 그 유명하잖아요. 검소하기로. 구두도 막 다 찢어진 거 신고 다니고 그 현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밥집 들어가면 앉아서 혼자 국밥 먹고 있는 아저씨. 그걸 이명박이 흉내는 거 아닙니까, 국밥 이거? 이명박은 사진기자 데려가서 찍었잖아. 아이, 그랬죠.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먹는 거야. 아, 좋아서. 수행원도 없이 혼자 가서. 어. 그러니까 이제 서민식당 가서 그런 거 먹고 네, 집에 가도 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사치품이 없고 네. 뭐 이제 그런 식인데 어쨌든 돈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별로 없었다는 건데 그게 뭐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님의 예. 태도, 가난에 대한 네, 태도 네.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선 출마할 때도 그랬다 그래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네. 야 이제 너희들 이번에 대선에서 지면 평생 시래기국 끓여 먹을 각오를 해라. 한마디로 이제 우리 현대 다 날아가고 그 당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네네. 잘못 눈에 보이면 재벌 기업도 해체시켜버리는 예, 시절이니까 그런 각오를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건 한 거예요. 아. 돈을 욕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못하죠. 아. 돈이나 더 벌자, 우리는. 그렇죠. 돈 더 벌자 안전하게. 돈 대고. 대선 나가면 뭐 하냐. 아. 근데 이제 정주는 대선 나가겠다. 이 꼴 보기 싫다 이놈들. 정치하는 놈들은. 정치권.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예, 예를 예. 들면 그 이명박은 그 극단에 반대에 있는 사람이다. MB랑 이. 정주영 같은 사람이나 네네. 노무현이나 뭐 이재명 이런 사람하고 이제 반대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은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웠던 시절이 뭐냐, 네네. 기억이 뭐냐. 여고 앞에서 노점상 할 때, 이거 뭐 매구선 파는 거 있죠. 예, 예. 이렇게 매구선. 옛날에 엿장수들 그런 거 네.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여고 앞에서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모자. 밀짚 모자, 큰 밀짚 거. 모자를 안 보이게 얼굴. 예, 안 보이게 하려고. 얼굴 쳐다보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명박이 명문고등학교인 걸 다 했어. 아, 이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경북고인가 하여튼 네.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네. 인류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어허. 고학생이지만. 그런데도. 만약에 정중히 거기 다녔으면 밀짚 부자 다 까고 네. 수작 걸면서 아마 팔았을 거예요. 여학생들한테. 어허. 그만큼 열등감을 안 느끼니까. 이명박은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뭘로 작동되냐. 나중에 돈에 대한 그 집착, 집요한. 예, 선생님, 제가 이 돈에 대한 집착 말씀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 이제 좀 공감이 되는 것이 이게 지금 김건희 엄마도 그렇고 말입니다. 집착이 굉장하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착이. 네. 아니 이거
제가 보기 최은순 그 얼굴 보니까는 나이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아, 그 정도면 돈 더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깨알같이 막 긁어 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번에도 보니까는 고속도로를 또 틀었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종점을 틀었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면 철도를 피게하거나 도로를 피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김기현이거나 최은순이어야 돼요. 거의 타노스급 타노스급이에요. 진짜 뭐 어깨가 장난이 아닌데. 치면 쫙 길이 휘는. 아니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나. 아 근데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열등의식, 예. 열등감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건 채워지지 않는 거지 채워지지 않습니까? 않죠. 아무리 돈을 많이 긁고 모아도. 맞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야 진짜 그 저 어른 김장아였던가요? 그 경남에 진주에 네. 계시는 분 돈은 똥과 같아가지고 네. 집에다가 놓으면 냄새 나는데 들에 뿌리면은 거름이 된다. 이런 사상이 없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죠. 돈 그 자체는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죠. 휴지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돈을 통해서 다른 욕망을 성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병적인 욕망들. 네네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댓글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채팅창에. 자식도 없는데 왜 돈 욕심이 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식이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상관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욕망이. 네. 배고파서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원래 끔찍하네요. 사람의 요구라는 것은 네네. 요구가 이제 구체적으로 체험된 게 욕망인데 요구와 욕망은 건전한 것이든 병적인 것이든 네네. 끝이 없어요. 근데 건전한 욕망이면 끝이 없는 게 좋은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그, 윤석열을 타도했다. 네. 그럼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도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남북 통일을 하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거 좋잖아요. 아. 근데 병적인 욕망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채워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요. 계속 거기에 기초해서. 어. 너 1억 벌었어. 2억 벌어야지. 3억 벌어야지, 4억 벌어야지.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구멍가게나 매냈으면 좋겠는데 음. 큰 부자가 됐어. 그럼 이제는 삼성급으로 올라가고 싶고. 네네. 그게 되면 빌 게이츠가 눈에 보이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끝나면은 뭐 이제 자기가 인류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럼 이제 돈 룩업 되는 거군요. 네, 뭐 네. 그것에 기초하는 건 명예욕이잖아요, 예. 사실은. 아. 돈 자체에 대한 욕망이 아니거든요. 예.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런 거군요. 근데 제 그 혹시 어제 그 여성 기업 주간 가서 연설하는 거 혹시 잠깐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네, 봤는데 네. 잠깐 나온 걸 봤거든요. 네.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 또한 기업인으로 불철주야 치열하게 일한 이런 식이에요. 또 옆에 이부진이 있었나? 이부진이 있었습니다. 또 있었나 보네. 또 그것도 사진 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진이 없어야지 말을 안 더듬지 좀. 말을 심하게 더듬더라고요. 이부진 쓰면 안 돼요. 열등감입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부진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예. 사람은 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람과 비교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더 도덕성이 훌륭한 사람 네. 또는 저보다 더 공익적인 사람을 네. 존경합니다. 네. 저보다 더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네. 근데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뭘 갖고 비교하겠어요? 돈요. 돈으로 비교하겠죠. 네. 돈 많네. 돈으로 비교하면 이부진을 자기가 이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등감 느끼는 거죠. 근데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부진하고 우리를 이재용하고 우리를 돈으로 비교를 안 하거든요. 네. 그 열등감 안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눅들지도 않고. 어허. 근데 돈이나 명예, 성공,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재벌가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돈 벌려고 얘네들은 그 검사들을 갈아타고 맞습니다. 네, 온갖 뭐 짓을 이 검사 저 검사 네. 데려다가 막 그쵸. 가깝게 지내고 그 짓을 했는데. 그 짓을 했는데 네. 쟤네들은 분식회계 딱 켜가지고 네. 뭐 몇십억짜리를 몇십조로 그냥 불리는 애들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네. 예, 추장관 네. 혹은 뭐 추장군 네. 아, 추다르크 뭐 이런 예, 추다르크. 네. 네. 마치 그런 것처럼이나 지금 뭐 아주 그냥 쌍칼을 들고 지금 네, 전선에 지금 뛰어나왔습니다. 네. 원래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전에도 그 인물 심리 분석 했었죠. 해가지고 최근에 보니까는 뭐 이낙연에 대한 인물 분석, 추미애 인물 분석 이런 게 갑자기 막 다시 또 뜨고 있던데요. 그 옛날에 했던 겁니다. 네네. 막 다시 또 뜨고 있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또 어디서 분석한 것들이 또 나옵니까? 뭐 최근에 안 했죠. 옛날에 했는데 안 또 합니까? 야, 그럼 저희들이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김성수 TV에서 잠깐 짧게 아, 그렇습니까? 했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혁을 잘 추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상 네.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본인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수박의 계절이 돌아왔죠. 네네. 이제 이낙연이 귀국하면서 네네. 뭐 총선이란 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꿀을 두고선 꿀벌이 오지 않을 리 없잖아요. 아. 왔어요. 네. 그럼 이제 이낙연이 와서 뭐 하겠습니까? 네. 이재명 흔들겠죠. 네. 바로 그러더라고요. 낙마시키고 네. 그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또 내놓고는 안 하겠지만 게다가 또 윤석열이 심리적 동지로 느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수박은?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공세가 들어올 위기예요. 네. 불체포 특권도 내려놨지. 그렇습니다.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구속을 시킬 것 같은데요. 먼저 시키든 말든 건 이제 뭐 저는 신경 안 쓰는데. 네네. 뭐 하여튼 그 짓을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놈들이죠. 그렇죠. 또 그렇게 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완전 무력화시키든 스스로 퇴진하게 만들든 네. 하면 당을 누가 먹겠다는 겁니까? 결국 지네가 먹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자기네가 먹고 총선 때 대거 수박 공천을 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윤석열이가 야 우리 쪽으로 와. 그러면 그쪽으로 대거 넘어갈 거예요. 예. 그게 뭐 회유를 하든 검찰 캐비넷에서 협박을 하든 그러면 여소야대 뒤집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시나리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조금씩. 네. 그러니까 이제 추다르크 입장에선 어허.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네. 이대로 놔뒀다가는 박살나겠다 개혁이. 예. 그래서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 이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이니까 네. 나라도 좀 나서서 좀 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튼 지금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송영길 의원 또 촛불 집회 결국 나오셨습니다. 네. 나오셨고 우리 추미애 장관도 촛불 집회 한번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큰 응원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노래는 얼마 전에 그 촛불 자봉단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말기 암 환자셨는데 이 촛불에 오셔가지고 계속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정말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하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촛불행동의 노래라고 시를 쓰셔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여기저기 많이 이제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좀 노래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시를 보내주시고 20일 있다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시에 제가 붙인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띄워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인한 의지 굳건한 정신 불꽃 심지가 되어 흔들리거라 광장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열정을 따라 세차게 더욱 세차게 꺼질 수 없는 투쟁의 불꽃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아리라 촛불이여 세차게 타오르거라 승리의 날 더덩실 춤을 추리라 강인한 의지 뻔한 정신 불꽃 심지가 되어 흔들리거라 광장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열정
열정을 따라 세차게 더욱 세차게 꺼질 수 없는 투쟁의 불꽃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리라